여수 접금도를 잇는 파령대교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오늘 2020년까지 파령대교를 포함해 11개 다리로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순천시는 올 한 해 생태를 접목한 문화예술도시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왔던 일부 현안 사업들이 무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으로 원내 일당으로 부상한 민주당 인사들이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서인데 국민의당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리조트가 진도에 성공적으로 들어서면 연간 방문객 수만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육지와 여수 섬을 잇는 첫 번째 다리인 파령대교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11개 교량 가운데 4개 다리가 국가계획에서 빠지면서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사업이 반쪽짜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고흥군 영남면과 여수 적금도를 잇는 파령대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착공 12년 만에 총 연장 2,900여 미터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사업비만 2,700억 원을 들인 파령대교는 주탄 높이 138m에 왕복 2차로의 현수교입니다. 파령대교 건립을 가장 반기는 사람은 고흥 영남면과 여수 적금도 주민들. 그동안 양 지역을 배로만 다녔던 불편이 크게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고흥 육지와 여수 섬을 잇는 첫 번째 다리로 양 지역 간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된 국제해양 관광명소 개발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리가 낮아서 저희들 다니는 정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떠나서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현재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는 모두 11개. 이 가운데 백야대교와 화태대교, 이번에 파령대교까지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던 다리 연결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화태대교에서 백야도를 잇는 14km 구간 4개 다리 연결을 국가계획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상 교량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 때문인데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계획에 4개 다리가 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실망은 무척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총력을 경주해야만이 이 부분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고흥과 여수 섬을 잇는 파령대교는 들어섰지만 여수와 고흥을 잇는 완전한 교량 건설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AI와 독감 확산의 여파로 광양 지역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광양시는 AI와 A형 독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새해 첫날 구봉산 전망대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해맞이 행사 등 지역의 모든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무안에서 열린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설명회에서 여수와 순천, 광양 시민들은 접근성이 좋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무안공항과 순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해공항 이용객 1,300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전남과 전북, 충청권 주민들이라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송년기획, 오늘은 순천시 편입니다. 순천시는 올 한 해 국제적인 생태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의 일부 현안 사업들은 일부 반대 여론 속에 매몰되며 공전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도약을 선언하며 시작된 순천시의 2016년. 순천시는 올 한 해 동안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 수상, 순천만의 유럽연합 생태관광 백선 선정 등 생태도시로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만 국제교양학축제, 국제자연환경미술제 등 굵직한 국제예술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생태를 접목한 문화예술도시로 새로운 방향성을 확보해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유람, 호남권 자볼드의 유치를 통해 교육과 관광을 접목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발굴해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옴으로써 희망과 또 젊음 있는 도시로서 이렇게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문화예술재단 설립 사업은 의회와 신경전 끝에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또 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왔던 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일부 현안 사업들도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1,200억 원 규모의 순천 랜드랜드 투자 유치 사업은 특혜 시비 등 지역 내 논란 속에 대안도 없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투자 유치 행정으로 변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 2016년은 자연과 생태의 문화와 예술을 성공적으로 융합해냈으면서도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만나 내년 시정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천시 조충훈 시장을 김주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17년은 민선 6기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도의 시정 운영 방향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2017년도 내년은 순천으로 매우 의미가 큰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던 생태와 자연이라고 하는 정책이 정말로 시대에 맞게 잘 됐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루고 이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해에서부터 지금 420년, 그래서 이제 60년을 일갑주라고 한다면 7갑주가 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랑으로 하는 순천의 팔마비가 준건된 지가 400년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이 목표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정책이 뭘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이제 생태와 자연에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화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2016년도 우리는 정원을 통한 문화,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도전해봤죠. 가든 아트, 가든 뮤직, 그리고 나이트 가든 등 새로운 문화를 도전해봤는데 이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적인 시의 위상을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생태, 문화의 국제도시 지정도 한번 도전해볼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된 현안 사업들도 있는데요. 새해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2016년도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아이디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서는 저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시민과 함께하고 또 시민이 같이 주도하는 그런 시정을 펼친다고 한다면 현안들도 무난히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전하는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희망찬 17년도 우리의 역사는 크게 또 한 번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016년도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행복이 이제 대한민국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순천의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2017년 여러분과 저와 손잡고 이제 더 큰 순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순천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만드는데 같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가 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4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으로 원내 일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공교롭게도 첫 행보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계파 정당이 아니다. 비난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반복한다면 야권을 분열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어서 호남에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친문 패권이 집권하면 제2의 친박당이 될 거라는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의 광주 발언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이지 않은 식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호남이 먼저 회초리를 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리 당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삿된 마음으로 통합을 막고 분열을 백책한다면 민주주의 회복은 더딜 것이고 추 대표는 당대표 선거 당시 약속했던 대로 호남 비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 비전위원들도 민주당의 노력으로 호남의 내년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개헌의 중심은 지방 분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지사는 오늘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현재의 단편적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지사는 이어 현재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과 관련해 3당 야합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엄중한 시점에서 경륜과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원내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대표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황종우 의원은 국민의당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황종우 의원은 다음 달 15일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오늘 전남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눈길을 끌고 있는 진도 대명 해양 리조트가 오늘 착공했습니다. 진도군 역사상 최대 투자 유치로 연간 방문객 수만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섬들을 배경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국내 굴지의 리조트 기업인 대명 레저 산업이 단일 단지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리조트를 짓습니다. 리조트 조성 사업의 첫 사업은 산 허리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 유일한 진입로인 터널을 통과하면 탁 트인 바다와 섬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게끔 구성됐습니다. 유럽의 몰타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해양 국가인데 그 몰타 컨셉으로 저희들이 지금 좀 기획을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4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리조트 조성 사업에는 3,500억 원이 투자됩니다. 1000여 개 객실 규모의 콘도와 호텔, 별장식 숙소,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사계절 체류형 관광 리조트로 주목됩니다. 리조트가 개장하면 연간 관광객 수가 100만 명, 관광 수입은 1,200억 열에 이를 것이라고 진도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를 단축하는 데 앞당기는 데 아주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서는 초사리 일대가 해양, 복합, 관광, 투자 선도지구로도 선정돼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들이 국비로 추진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여수시 보훈회관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건물 주변 옹벽 붕괴와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훈단체 지적에 따라 시공사를 불러 현장 점검과 함께 보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회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훈회관 준공식을 연기하고 보훈단체의 사용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법적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 아파트 시행업체에 대해 광양시가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광양시는 마동지구에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지으려는 업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 피해가 우려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충당하는데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가구 수의 50%를 넘고 사업 예정 해당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승인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54.5도입니다. 혁성실업 주식회사 임직원 200만 원, 여수 은강교회 최송자 목사회 교인 166만 7천 원, LG 도원사택 부녀회 50만 원, 여수시 중앙동 2통장 문영숙 외 주민 45만 5천 원, 여수시 한려동 5통 주민 41만 원, 순천시 덕연동 43통 부영아파트 203, 204동 주민 36만 원, 고흥군 동일면 봉남마을 주민 31만 원, 순천시 향동 4통 주민 31만 원, 주식회사 JNJ 대표 이동규 30만 원, 순천시 풍덕동 2통 주민 30만 원, 여수시 김해김씨 가락소라 청년회 30만 원, 신기동 롯데 첨단소재 사택 부녀회 30만 원, 중앙동 1조 오리식당 서천석 30만 원, 순천시 향동 14통 주민 28만 원, 향동 3통 주민 27만 원, 순천시 덕연동 21통 명말마을 주민 26만 원, 고흥군 도하면 상동마을 주민 25만 원, 순천시 향동 6통 주민 24만 원, 여수시 한려동 6통 주민 35명 20만 2천 원, 고흥군 도하면 지등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 송소, 소재, 항호, 장성, 신공마을 연합청년회 20만 원, 여수 고흥 한마음 산후회 회장 오종은회 회원 20만 원, 전남 학생교육문화회관 바이올린부 동아리 2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죽도마을 주민 16만 원, 주식회사 신한전기안전관리 15만 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라좌수형과 삼도수군 통제형의 본거지인 여수 진남관 일대가 벽화거리로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오늘 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수 매영성길 앞에서 매영성 서문길 벽화거리 조성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진남관 주차장 매영성길에서 충무동 큰샘골까지 331m 구간에 이순신 장군 어록을 소재로 한 아트타일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수시는 오는 2018년까지 서문길 벽화 사업과 함께 큰샘골 정비와 굴다리 벽화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가 시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3점, 행복지수는 평균 7.2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살기 좋다는 응답이 97%를 차지했고 시정 운영 만족도로 90.7%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순천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일자리 창출 정책 1순위로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꼽았습니다. 올해 광양 지역에서 소득 1억 원을 넘는 농가가 모두 12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농가 소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1억 원 이상 2억 미만이 115가구, 2억 이상 10억 미만이 12가구, 10억 이상이 1가구 등 모두 128가구로 지난해 110가구에 비해 16.5%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장목별로는 채소 부분이 78가구로 가장 많고 축산 부분 17가구, 과수 부분 8가구, 벼 부분 6가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446만 원으로 올해보다 1.7% 올리고 생계급여도 134만 원으로 5.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양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액을 올해 16,310원에서 내년은 3,250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